정말 필요한 물건, 소중한 물건을 골라내면 정리가 쉬워진다. 물건 하나하나와 마주하며 필요와 불필요를 판별하는 것은 체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돈 시스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돈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앤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정리 단계에서 좌절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리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작업 효율도 떨어집니다. 정리를 할 때는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 매일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을 골라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물건을 골라낼 때 정리가 훨씬 잘 진행됩니다. 가장 시간이 걸리는 정리는 보물찾기를 하듯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정리가 끝날 때쯤 좋아하는 물건, 소중한 물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가득해지고 동시에 처분할 물건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아깝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본다. 물건은 사용해야만 가치가 있다. 나는 물건을 잘 못 버려. 그래서 정리는 무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실패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음은 이 물건은 본래 무엇에 쓰는 것인가? 이 물건을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 를 생각해 보세요. 펜은 쓰기 위해, 옷은 입기 위해서 등 모든 물건은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이 정말 필요한 물건입니다.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 자체의 특별한 추억도 없는 물건은 여러분의 생활을 그저 압박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생활을 압박하기만 하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과연 아까운 것일까요? 저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것이 힘들다면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살릴 수 있는 처분법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의 상태가 좋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물건이 되어 다른 장소에서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거든요. 물건을 버리는 정리가 아니라 물건을 살리는 정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건과 마주해 보세요.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일수록 아깝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아깝다의 의미가 바뀌었을 때 정리는 반드시 진척됩니다. 아까운 것은 어느 쪽?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처분하는 것과 쓰지도 않으면서 그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쪽이 아까운 것일까요? 1년간 입지 않은 옷을 재활용 가게로 가지고 간다. 앞으로도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재활용 가게행. 누군가가 구입해서 입는다면 옷의 역할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비싸게 산 옷이니까 그냥 넣어두면 옷의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물건을 집에 두는 것에는 사실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 공간의 20%를 점령하고 있다면 물건 보관료로 2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까운 것이 아닐까요?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간직할 물건과 처분할 물건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리란 나와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정말 필요한 물건과 중요한 물건만 남게 되면 다음 단계인 수납과 정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이 어수선하게 섞여 있으면 수납도 정돈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라는 작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란 물건의 필요, 불필요를 판별하는 작업이지만 판별할 때의 기준을 정하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판단 기준의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용했었다라는 과거와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가라는 현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이가 이 기준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언젠가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고 과거와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리는 진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훨씬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는데라고 생각해낼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무척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이템이나 계절 가전 등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올 한 해 동안 사용했는가를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물건 하나하나와 확실히 마주하고 현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간직할 것과 처분할 것을 판단하도록 하세요. 물건의 필요, 불필요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쓰고 있는가로 정하면 정리가 심플해집니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편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구입한 요리도구, 편리할 것 같아서 사버렸지만 실제로 써보니 사용 후에 설거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보관 장소를 많이 차지하거나 그래도 샀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억지로 쓰긴 하지만 저걸 써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상품의 역할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인데 소유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본말 전도 물건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은 가끔 사용하더라도 과감히 처분하는 것이 당신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반면에 사용하지 않아도 소유하는 의미가 충분한 물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은 써야만 가치가 있다고 말했지만 추억의 물건은 예외입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물건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량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적정량 파악. 적정량이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필요한 물건의 양을 말합니다. 보관 용기의 적정량은 몇 개일까요? 수건의 적정량은 몇 장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 답변은 아무리 유능한 정리수납 전문가라도 그것은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정량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각 가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매일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집과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집이 있다면 두 가정의 와이셔츠 필요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마이 적정량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 적정량은 가족 구성, 가족의 나이, 라이프 스타일, 취미, 살고 있는 지역, 집 구조 등 모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 적정량을 산출할 때는 나와 가족의 생활 습관을 써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일주일간을 단위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세탁하는 횟수는, 일주일 동안 손님이 오는 횟수는, 손님은 몇 명이 오는지 등 이런 것을 적어만 봐도 수건과 컵에 마이 적정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집안에는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 의외로 숨어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수납법을 소개하는 책에 나온 기준의 수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책에 적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 우리 집의 생활 방식에 맞는 양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가족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이 적정량을 아는 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집에 물건이 넘치기 시작했다면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앤다. 정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납이란 필요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물건까지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본래 의미의 수납은 정리를 마무리해서 필요한 물건만 남아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한 후가 아니면 수납할 물건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수납 장소나 수납용품을 알 수 없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모처럼 산 수납용품이 헛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정리 수납이라는 말은 순서에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 후가 아니면 수납을 할 수 없으므로 정리 수납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는 것이 혹시 수납 정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 어디 있지? 라는 질문이 사라진다. 제자리란 물건을 수납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돈이 잘 되지 않는 집에는 제자리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리가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은 케이스. 집안 이곳저곳에 목적도 없이 물건이 나와 있다는 것은 물건의 제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정리 수납이라는 토대가 마련되면 정돈은 쉬워진다. 정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많은 사람이 귀찮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거나 정돈은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돈은 어려운 일도 노력해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돈의 토대인 정리 수납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상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안에 소중한 편지를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쓸데없는 종이도 잔뜩 들어있네요. 이런 경우 상자를 열었을 때 편지를 바로 찾을 수 없고 또 소중한 편지를 넣고 꺼내는 것도 힘들겠죠. 불필요한 종이로 상자가 꽉 차 있다면 편지를 원위치에 되돌려놓기가 귀찮아져서 소중한 편지인데도 그냥 꺼내놓은 채 방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종이를 없애고 소중한 편지만 그 상자에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망설임 없이 편지를 꺼낼 수 있고 다시 원위치하는 것도 간단. 이것이 정돈의 토대가 만들어졌을 때의 효과입니다. 가지가야 요코조저의 1일 5분 정리 수납 정돈법이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이제 가정집을 개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수납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게 좋은 거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크고 물건이 많을수록 잘 사는 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집을 개조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진짜 막 신기한 곳까지 막 위를 터가지고 수납장을 만들고 또 그러면 이제 그 부부가 정말 행복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어야 좋다. 그런 생각이 잠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수납장에 일단 넣어놓으면 자주 쓰는 물건이 아닌 이상 잊혀지고 또 문을 닫아놓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숨기기가 좋은 거죠, 물건을. 그러니까 회피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알면서 자꾸 이제 피하는 거죠. 아, 어차피 안 보이니까.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막 바리바리 바리스타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보부상처럼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딱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쓰임새 있게 쓰이면 그 기억으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더 못 버리겠죠. 그렇게 해야 행복하신 분들까지 물건을 막 싹 다 버리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자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의 개수를 정하는 것도 가정마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세탁 횟수를 몇 번 돌려야 하는지. 저는 항상 옛날부터 흰색, 검은색 이런 걸 좀 구별 안 했어요. 저는 항상 한 번에 돌리는 스타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다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은 그분이 싱가포르에서 자취를 했대요. 근데 그때 세탁기를 하루에 한 번씩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옷 사는 거 좋아하고 막 잘 꾸미시는 분이긴 했는데 거기서 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사람이 사는 게. 뭐 그렇다고 그분한테 낭비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스타일이고 그런 면에서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걸 듣고 계신 분이라면 정리를 하고 싶어서 듣고 계실 텐데 혹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정리 수납이 아니라 수납 정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마치 레이아웃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옮기는 건데 버리고 싶지만 못 버려서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쓰임새 있게 쓰여지는 게 이득인가? 혹은 난 남 주는 게 너무 아깝다. 그냥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일단 없어도 잘 사라지는 물건은 눈에 보이면 그게 또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요. 매번 아 저거 안 쓰는데 어떡하지? 하고 또 넘어가고, 또 다음날 또 보고 또 후회하고 또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자꾸 자잘자잘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만의 적정량을 잘 파악해서 편안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